많은 분들은 25기 영자를 방송 속에서 순수해서 잘 모르는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가 최근에 터졌죠. 방송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마케팅 관련 노출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20기 영식의 공구 관련 질문은 정말 무례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영식님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읽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을 믿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먼저 믿습니다. 어쩌면 영식님은 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왜 영자님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25기 영자님이 방영이 끝나기도 전에 마케팅 관련 노출이 있죠. 다만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본인이 어느 정도 지적 계획을 관여했는지는 아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핵심은 이제 방송이 끝나기도 전 이 타이밍에 왜 이런 노출을 했는지, 그리고 탐정님들이 왜 출연 목적을 의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매니아님 설마요, 그냥 잘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순수해서 상철님과의 대화에서도 취미를 잘 얘기를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조금 이제 저에게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 의견에 감사드리지만 이번 대비가 저는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우리 영신님이 했던 수많은 질문들은 뭔가 영신님도 이상하다고 느끼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출연진들이 조금씩 뭔가 이상한데, 정말 누구 한 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끝까지 뭉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할 거라고 느꼈는데, 실제로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 영자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이 나는 솔로를 나온 목적이 정말 짝을 찾으러 나온 게 맞나? 아니면 짝을 찾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된다 싶으니까 튼 건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영자는 순수한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순수하다, 무지해서 그런 거다, 아직 이제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미숙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자는 이제 카테고리화 하는 게 약하다, 정리를 잘 못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렸죠. 안개 같은 사람이다.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멀리 가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그리고 그 모호함이 곧 영자라고 했는데, 그 모호함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조금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상철님 또한 미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제목 하나도 모르고 영화 제목도 모르고 로맨스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얘기하다가 금방 또 꺾어버리죠, 영자가. 사실 나 영화 안 봐요. 그러면 상철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로맨스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영화를 잘 안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영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반복이 되고 있다. 남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면 마치 본인이 1순위가 된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오빠 막 털도 막 얘기하고, 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본인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나도 그런데 오빠만이 그렇다면 나도 관심 있어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꺾어버린다거나, 그런 화법을 계속해서 제가 구사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쩌면 남자들이 25기 영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 외모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결핍을 투사하기 쉬운 빈 화면처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영자 또한 미묘하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맞춰서 나도 그런데 라고 딱 본인의 1순위가 되고, 그 순간까지만 딱 놓고 그 이후는 다시 이제 끝을 흐려버린 거죠. 실제로는 이식기 영식이 1순위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 슈퍼데이트까지 그 어떤 자기 속내도 안 밝히고 계속해서 모호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식기 영식의 그 상당히 무례하다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 질문이, 그 당시에는 처음 이제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영식님이 정확하게 본 건 아닐까, 동시에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찜찜해하던 그 부분을 정면으로 찌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탐정님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짝찾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플러스 왜 지금 이 시점에 데뷔를 했을까? 가장 화제성 있고 가장 영식님이 예리하게 찔렀던 바로 그 순간에, 마케팅 하는 측에서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데뷔를 한다는 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가장 논쟁성 있고 가장 시끄러운 때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영자 또한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자의 인플루언서 가입 그 시점이나 그런 것들이 영자가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버가 화장품 브랜드에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이제 브랜드가 사장이 나가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인이라는 거는, 방송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미지 내에는 단순히 이제 외적으로 뛰어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큼 괜찮은 사람인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제 저의 말씀을 듣고 탐정님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게 문제예요? 방송 나와서 인플루언서 하면 안 되나요?
뭐 하는 거 흔하잖아요. 근데 왜 영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방송 이후에 인플루언서 활동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그렇고요. 아직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안에서는 아니다, 순수하고 잘 모르고 신중한 사람이란 듯한 그 이미지로 소비되는 인물이 방송 밖에서, 그리고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상업적인 브랜딩으로 이동하는 듯 보이면 시청자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방송이 끝난 데 했다면 시청자들은 그래, 방송 이후 자기 길을 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화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청자는 영자를 짝을 찾는 출연자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상업적 브랜딩이 겹치게 되면서 출연자 이미지와 인플루언서 이미지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영자의 모호함은 정말 전략인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를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영자의 저 모호함을 너무 순수함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했던 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영자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온 거는 영자가 결정한 거냐? 이 시점에서 영자가 결정을 했는지 회사 측이나 마케팅 측의 결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자 개인의 의도보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과만 놓고 보면 영식의 질문이 가장 뜨겁게 조명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인플루언서 노출이 생겼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의심이 폭발적으로 커진 건 아닐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 영식의 질문은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질문 방식이 그렇게 세련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담배라든가 문신이라든가 공구 뭐 이런 것들을 데이트 자리에서 물으면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보니 그 질문이 당시 시청자들이 막연히 찜찜해하던 방송 이후에 정말로 출연진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왔는지,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나왔는지 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철님과 대화가 안 맞은 거랑 인플루언서 데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철님과 취향이나 뭐 대화가 안 맞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영화라든가 음악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자님의 특징은 단순히 모른다라고 하기보다 늘 상대가 던진 말에 맞춰 들어가는 듯 하다가 막상 구체화되면 빠져나가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우선 받아요. 상철님이 뭐 좋아합니까? 맞아요. 저 로맨스 영화 좋아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사실 저 로맨스 영화 같은 거 잘 안 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호하게 빠져나가는 그 모습과 인플루언서 데뷔 정황이 겹치게 되면서 정말 영자의 모호함이 단순히 미숙한 건지, 아니면 카테고리화를 정리하는 거를 익숙해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지 관리였던 건 아닌지 시청자들이 다시 묻게 된 게 중요한 이유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자님이 나쁜 사람이라든가 정말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방송 안에서 만들어진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행보가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함과 계산은 양자택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순수한 면도 있고 방송 이후에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욕망도 가질 수가 있죠.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왜 지금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이 소식이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순수해 보인다, 잘 모르는 것 같다, 나한테 잘 맞춰주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미지와 다른 행동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믿었던 나 자신에게도 흔들립니다. 저는 25기 연강의 논란도 그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 안의 순수한 이미지와 방송 밖의 마케팅 노출이 충돌했고, 20기 영식의 질문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우리가 놓쳤던 찜찜함을 먼저 건드린 장면처럼 보이게 된 게 아닐까요?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모호할 때 우리는 그 모호함을 순수함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가능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게 되죠. 내가 본 건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었던 이미지였을까? 오늘 이야기는 결국 25기 영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믿고 해석하고 때로는 스스로 속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